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대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 VA 에크모에서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 위닝 크라이테리아인데요. 제가 주로 할 얘기는 사실 에코만 보고 에크모를 위닝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더 많이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이제 최기영 교수님이 우리가 심장은 이제 있어서는 이제 마이오카디움도 중요하지만 헤모다이나믹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에코카디오그래피로 이제 에크모를 달고 있을 때 이제 마이오카디움에 대한 펑션은 어느 정도 좀 잘 측정할 수 있지만은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은 사실 에코카디오그래피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로만 보게 되면은 익스트라 카디악 매니페이션 되는 것 때문에 에크모 위닝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전반적으로 에크모 위닝을 할 때 어떤 것을 보면서 위닝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중에서도 또 에코카디오그래피를 볼 때는 또 어떤 걸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모 위닝을 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A, B, C, D도 나눠서 이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우리 아리스미아. 우리가 에크모를 위닝하다 보면은 갑자기 환자가 이제 VPC가 뜨면서 이제 ROT, VT가 생기면서 위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밸브 서리를 하고 나서 뭐 컴플리트 에이비블하게 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리스미아 문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우리의 그 오간 퍼퓨전도 중요하지만 블러드 프레셔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결국 에코 위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라든지 컨트랙티드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코를 보면서 꼭 봐야 되는, 앞에 케이스도 봤던 것처럼 이제 에코를 봐가지고 꼭 카디악 탐포인트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우리가 마이오카드 인팍션이 있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밸브라 디스펑션, 특히나 이 어큐트 MR 그리고 벤트리컬 세탈 그 럽처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교정해야지만 에크모 위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역시나 에스트라 카디악 매니페스테이션, 뭐 렁, 인플라메이션, 엔도크라인 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에크모 위닝을 해야 되지만, 사실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에서 한 C, D 그 중에서도 일부 정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에코카디오그래피로만 이제 에크모를 위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무모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이제 에코를 볼 때는 주로 이제 LV 펑션을 보고, RV 펑션도 뭐 보긴 하지만 특히나 에크모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의 RV 펑션을 보는 게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이 세브란스 병원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카디오닉 샥을 이제 MI 카디오닉 샥, 논 AMI 카디오닉 샥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대부분의 예후는 논 MI 카디오닉 샥이 조금 더 예후가 불량하다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논 AMI 카디오닉 샥은 결국 이제 크로닉한 하트 페일리어에서 어큐트 세팅으로 나빠져가지고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AMI 카디오닉 샥의 대부분의 이제 폐고혈압은 아이솔레이티드 포스트 캐필라리 풀모널 하이퍼텐션인 반면에, 하트 페일리어의 카디오닉 샥은 컴바인드 포스트 앤 프리 캐필러리, 그러니까 풀모널 바스큘레이터에 문제 생기고 결국에는 RV에도 문제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리버 디스펑션 생기고 여러 가지 오간 디스펑션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더 나쁜 예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논 AMI 카디오닉 샥 환자에서는 더 이런 RV 펑션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에코에서 이제 RV 펑션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앞에 봤던 거는 이제 과거 이제 퓨머 하이퍼텐션 가이드라인이고, 최근에 바뀐 가이드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퓨머 하이퍼텐션이 없는 환자분들보다 있는 환자가 더 예후가 나쁘지만, IPCPH, CPCPH를 보았을 때 결국 CPCPH한테 더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크로닉한 세팅에서 어큐트로 넘어간 환자에서의 에크모 위닝이 더 어렵고, 이런 것을 에코로 평가하기가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익스트라 카디악 매니페스테이션, 우리가 에크모 달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septic 샥, 우리가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샥이 오게 되면은 결국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잘 유지가 돼도 SVR이 유지가 안 되면서 환자가 나빠지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동반되게 되면은 결국 환자의 더 아웃컴이 나빠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사실 에코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에코로만 사실 위닝하는 것은 쉽지 않겠다. 결국 에크모를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은 썰스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런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문제가 생기면서 SVR 떨어지고, 환자는 결국 이런 올간 디스펑션, 멀티오간 디스펑션 생기면서 환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에크모를 위닝할 때도 중요한 것은 에코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에크모, 우리가 메카니컬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뭐 SAT, SBT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VA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에서도 매일매일 이제 위닝할 수 있는지 평가해보고, 아니면 아침에 평가해보고 뭐 오후에도 평가해보고 자주 평가를 해야지 환자의 에크모를 유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항상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크모를 이제 조기에 위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에크모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결국 환자의 이제 아웃컴이 나빠진다
있다라고 되어 있고, 결국 에크모를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은 LV 입장에서는 결국 LV 애프터로드가 증가하면서 마이오카드 리커버리의 문제, 그리고 그 코로나19 이제 퍼퓨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에크모의 위닝은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하면 할수록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에크모를 유지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하루 유지할 때마다 우리가 블리딩의 이슈도 증가하지만 스럼버시스, 특히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에크모의 위닝은 이제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A 에크모 서포트를 하고 있는 환자에서 에크모를 위닝할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봐야 되고, 환자의 이런 클리니컬 사인도 봐야 되고, 환자의 리듬 문제도 봐야 되고, 랩도 괜찮은지도 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에크모 환자에서 이제 풀만 아테 카테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헤모다이나믹 그 모니터링 해가지고 보는 것도 역시나 중요하겠고, 다른 익스트라 카디아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에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펑션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에코를 통해서 에크모 위닝 크라이테리아를 보는 지표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처음 나왔던 개념이고, 이때 이제 한 51명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아웃밸브의 VTI가 한 최소한 10 이상은 되고, LV 이젝션 프레션이 그래도 한 20%는 넘어야지 되고, 우리가 이제 마이트랄 애뉴러스 시스톨릭 때 움직이는 모션을 보는 티슈 도플러 S 프라임이 6 이상은 되어야 환자가 좀 에크모를 위닝을 잘 하고 서바이벌 잘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또 유심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네거티브 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E 오브 E 프라임이라든가 이 벨로시티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코로 이런 다이스톨릭 펑션을 보는 것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크모를 이제 사실 달고 있으면은 에크모 플로우에 따라서 이 벨로시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크모 플로우가 세게 되면은 LV 입장에서 플루이드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는 확 줄어들게 되고, 그와 이제 발맞춰서 E 프라임이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E 오브 E 프라임을 에크모 달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환자의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을 평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만 가지고 E 오브 E 프라임 데이터가 뭐 이렇게 뭐 높네 낮네로 평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서 한 몇 년 전에 우리 그 저장머신 양정호 선생님께서 이런 기존의 크라이테리아 말고 우리가 이제 이 기존의 크라이테리아는 대부분 이제 LV의 시스톨릭 펑션에 초점을 뒀다고 하면은, 우리가 에크모를 줄이면서 이 RV의 펑션을 대표하는 RV 시스톨릭 펑션을 대표하는 트라이커스피드 S 프라임의 개선, 그리고 LV의 다이스톨릭 펑션의 개선이 있는 라테랄 E 프라임의 개선이 있는지를 보았을 때 역시나 좀 더 에크모 위닝을 잘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개념도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런 RV에 초점을 맞춰서 RV 펑션이 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환자의 이런 에크모 위닝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데이터들이 제시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환자분들을 조금 더 셀렉션 해가지고 AMI 카디오닉 샥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RV 펑션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하트 페일러의 이런 카디오닉 샥이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프리미언트 마이오카르디티스, 또 이제 포스트 카디오토믹 카디오닉 샥, 특히 이제 마이트랄 밸브 서저리를 하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LA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이제 RV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RV에 포커싱을 해가지고 잘 환자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에크모를 위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그 심성 쇼크 연구에서 나온 가이드북에 이제 그런 이제 위닝 기준을 보시게 되면은 에크모 플로우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이제 SBP가 좀 좋아지고, 아트럴 프레셔가 좋아지고, 펄스 프레셔가 좋아지고, 에코를 통해서 FEF가 25% 이상의 잘 유지가 되고, 아웃 VTI가 10 이상이 되고, LV에 이제 시비와 색이 이제 없는지 이런 걸 봐서 잘 유지가 되면은 에크모를 위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전공의한테 강의할 때 에코를 볼 때 아웃 밸브가 열리지 않으면은 이 FE 펑션이 안 좋고 풀 미디만 생길 수 있을 테니까 아웃 밸브가 열리지 않으면 연락을 하라 했더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에코를 찍어봤더니 역시 아웃 밸브가 열리지 않는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LV의 시비와 색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LV 펑션이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 이제 아트리 그 A 라인 보면은 막 혈압 110, 120 이렇게 되고 에코 플로 막 카디아가 5리터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에코 플로를 낮춰 보면서 아우트 밸브가 열리는지,
보는 게 필요하겠고, 이런 식으로 시비어 색이 있고 AV 펑션이 매우 나쁜 경우에 이렇게 아웃풋 페이퍼 열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에크모 플로우를 줄여가면서 네이티브 하트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크모 플로우를 줄이면서도 위닝 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에크모 플로우를 거꾸로 돌리면서 하는, 우리가 펌프 컨트롤드 레트로그레이드 트라이얼 오프라고 하는 PCRTO를 통해서도 에크모 위닝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에크모 플로우를 이게 낮추다 보면은 반대로 이제 네이티브 하트의 펑션이 좋아지면서 반대로 이제 거꾸로 도는, 이렇게 원래는 아래에서 이제 석션해가지고 아우터 쏘는 건데, 아우터에서 네이티브하게 나와서 이제 RV로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도 잘 환자가 견딜 수 있으면은 환자가 에크모 위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기가 있는데 해보니까 최근에 나온 기계들은 이 PCRTO가 되지 않아서 과거에 나온 기계들이라든가 EBS 기계를 통해서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꼭 이런 식으로 에코카디오그래피의 이런 것들을 꼭 씁니다. 환자의 현재 VA 에크모의 RPM 현재 상태라든가 현재 카디악 아웃풋을 이제 같이 적고, 이렇게 꼭 에코에서의 LVOT VTI를 꼭 해가지고 환자의 현재 스트로크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카디악 아웃풋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꼭 써가지고 현재 LVOT VTI에서 나오는 카디악 아웃풋이 3m 정도 되고, 네이티브 하트에서는 그러니까 네이티브 하트가 3리터가 되고 에크모에서는 1리터가 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디악 인덱스가 2.5 정도는 될 테니까 에크모 위닝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꼭 적어서, 뭐 모든 환자가 제가 쭉 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를 하시라고 꼭 이 에크모를 보고 있는 환자에서 에코를 볼 때는 이런 것을 꼭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 RV 펑션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경우에서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해가지고 에코 플로우를 100%로 올린 다음에 평가를 해보고 확 줄인 다음에도 다시 평가를 해봐서 RV 펑션 같은 것들 같이 평가해가지고 에크모 위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에 컴플리케이션은 좀 넘어가겠고, 이거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대한 중환자의학회에서 이제 sepsis 가이드라인에서의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에 대한 지도 지침을 만들 때 이제 제가 같이 했었는데, 우리가 sepsis 환자에서도 이렇게 에코카디오그래피를 보는 것이 환자의 아웃컴을 좋게 만드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심장내과 아니면 심혈관 중환자실 흉부외과 심장을 주로 보는 입장에서 심장 초음파를 자주 보는 것은 결국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에코카디오그래피 아니면 하루에 2번, 3번을 평가해가지고 환자의 적절한 심장 상태를 평가하고 조기에 에크모를 위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